아시아나항공이 2분기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면서 7거래일째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악재 속에 주가가 급락하는 아시아나항공 접근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신저가 종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을 꼽아서 왔는데요. 7거래일째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실적 악화가 그 원인인가요? 네, 3분기 연속으로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의 개선도 생각보다 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상된 이제 실적 악화였지만 컨센서스 대비해서 더 나쁜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충격을 주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이미 한번 충격이 있었던 데다가 실적도 이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추가적인 충격이 주가에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문별로 보시면 화물과 여객 부분 실적이 모두 부진한 양상을 보여주었고요. 특히 이제 단거리 국제 노선 중국향이라든지 일본향 단거리 국제 노선의 전반적인 운임이 좋지 않았고 이것이 이제 구조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수기를 맞고 있지만 탄력적인 반등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시각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최근에 단거리 국제 노선에 있어서는 저가항공주들의 급등을 생각해 본다면 저가항공 쪽에서 잠식해 나가고 있는 향후 이 시장을 어떻게 다시 회복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발 여객 수요 감소가 무엇보다 이제 뼈아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가항공 관련주들은 계속적인 신고가를 나타내거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그동안 이쪽에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봤던 아시아나항공의 상대적인 약세는 앞으로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그렇지 않아도 심리적으로 안 좋은 상황인데 일본인의 승객이 크게 감소하면서 지금 실적이 악화되는 양상입니다. 3분기 연속 적자를 나타내는 구간인데요. 현재 가격적인 구간은 어느 정도 상황인지 살펴본다면요. 네, 그러니까 PBR 측면으로 본다면 한 배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매력적인 수준에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익 측면에서 보면 3분기에 사고 충당금이 얼마만큼 나올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그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자면 사고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 금액을 뭐 제시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 관련된 대부분의 보험금을 타낼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만 뭐 이와 관련된 충당금 적립을 생각해 본다면 3분기에도 실적 개선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저가항공과의 이 경쟁 격화가 단거리 노선에서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밸류에이션 판단으로는 PE는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뭐 예상하기가 어렵고 PB 같은 경우에도 저평가 구간 안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뚜렷한 반등 요인을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현재 주가는 약간은 조금 평가가 어려운 그런 구간에 놓여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시아나항공이 부진한 2분기 실적을 발표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수익성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 신저가까지 내려간 아시아나항공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이제 3분기가 성수기죠. 여행을 가장 많이 가는 시기고 또 이때 연휴가 많기 때문에 연휴와 관련된 수요는 분명히 늘어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사고와 관련된 충당금을 적용해 봤을 때 시장이 원래 기대했던 이익을 내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재 신저가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인 반등은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PB 1배 아래에서는 항상 좋은 수익률을 줬었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라면 지금부터는 조금씩 사 모아야 되는 구간이다. 그렇지만 한 번에 다 사기보다는 여러 가지 변동성을 고려해서 분할 매수하는 방법이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단기 투자자라면 좀 관망하실 때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에 와서 파는 것은 조금 이제 늦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관망하는 가운데 반등의 모멘텀이 나타날지 특히 3분기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날지를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유효하고 단기 투자 관점에서는 기술적인 저점 신호를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유분들 지금 매도하는 건 의미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아까 차트가 마치 미끄럼틀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관망하되 장기적으로는 매수 시점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장기적으로는 매수 타이밍을 잡아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한 배경은 무엇인지요?
아무래도 이제 이 종목이 PB 한 배 아래로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은 뭐 그만큼 여러 가지 악재를 선반영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 아래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보시면 유가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원화도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 유가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여러 가지 충격들, 특히 뭐 항공사고와 관련된 충격들이 3분기에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네. 시장에서는 이것을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악재들이 이미 녹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충격적으로 줄어들지만 않는다면 뭐 제가 보기에는 장기 투자 관점에 있어서 PB 한 배 아래 수준에서는 서서히 네. 좀 매수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그런 관점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오늘까지 7일째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 신저가 종목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MTN 김종규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